퇴직 후 가족에게 구박받던 교장, 인생을 뒤집은 한 가지 선택. 퇴직이라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늘 언제쯤 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향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나를 필요로 하던 조직이 없어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이죠. 특히 한때 존경받던 자리, 예를 들어 교장, 공무원, 임원 혹은 회사 간부에서 은퇴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책도 읽고 봉사도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글은 퇴직 후 삶을 새롭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택한 한 가지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돈 버는 일도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1. 교장 선생님의 두 번째, 교당 가르치던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퇴직 후 가족에게 구박받던 김 교장님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3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장으로까지 지내셨지만 퇴직 후엔 달라졌죠.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어 책도 읽고 골프도 쳤지만 금세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안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아내와 자녀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평생학습관의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하며 들어갔지만 배움의 재미가 살아났죠. 그는 그 길로 IT 기초, 유튜브 제작, 영상 편집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노인 유튜버냐며 놀림도 받았지만 지금은 구독자 3만 명을 가진 인생이막 교장님으로 불립니다. 그의 콘텐츠는 어르신도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세상. 그는 말합니다. 가르치던 때보다 배우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군요. 2. 은행원에서 바리스타로 내 인생 커피 향으로 다시 피다.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 이정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늘 고객의 돈을 다루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퇴직 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편하다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아내는 집안일 도와달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툭 던졌죠. 당신 퇴직하고 더 꼴 보기 싫어졌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커피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라떼아트를 망치기 일쑤였지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답니다. 3개월 과정 후엔 자격증을 땄고 1년 뒤엔 동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리타이어 렛츠 레이-마이너스 타이어, 다시 바퀴를 달자는 뜻이죠.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춘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나답게 살아볼 용기였죠. 지금 그의 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 커피는 손님에게 따뜻함을, 나에게는 존재감을 준다고 웃습니다. 3. 전업주부에서 시니어 코디네이터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이제 같이 여행 다니자던 계획은 현실에서 깨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고 부부는 자주 다투었죠. 그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변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나부터 바꿔야겠다. 그녀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 때우기였는데 교육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노인 세대가 서로의 돌봄을 돕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녀는 자격증을 따고 현재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수입이 없지만 삶의 의미는 훨씬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4. 인생 이막에 공통된 비밀 배움과 연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다시 배우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 소외감의 근본 원인은 단절에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끊기면 인간은 금세 작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배움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73%가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은 대부분 집안일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였죠. 즉,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일입니다. 5.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은퇴 후 준비 3단계.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나도 뭔가 해야지보단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나는 이제 무엇으로 불리고 싶은가? 퇴직자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멘토, 코치, 봉사자, 창작자, 배우는 사람 등 정체성을 새로 잡는 순간 방향이 생깁니다. 배우는 습관 들이기.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배움의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교육원, 시청 강좌, 유튜브, 온라인 MOOC 강의 등 한 달에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우면 인생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배우기, 정리수납, 사진, 요리, 재무설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태도 자체입니다. 연결망 다시 짜기. 퇴직 후 혼자 있으려 하지 마세요. 같은 관심사로 모인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관계를 이어가세요. 사람을 만나면 배움이 생기고 배움은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6.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청춘의 시작. 김 교장님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가 진짜 인생이죠.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퇴직 후 30년이 새로운 인생 1막이 되는 시대. 그 시간을 무료함으로 보내느냐, 설렘으로 보내느냐는 오직 배우려는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배움과 연결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필요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교단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결론 요약. 퇴직 후에 삶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배우는 용기와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교장님이 인생을 뒤집은 한 가지 선택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도전입니다.